지난 2년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우리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드디어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제에 사람들은 한마디로 신이 났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기는 축제. 오늘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온 조선통신사 축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산 진성공원 내 영가대 옆에 위치한 조선통신사 역사관. 이곳은 임진왜란 이후 12차례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통신사에 대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역사교육 현장입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가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국교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갔던 포로들을 송환하는 의미가 1차에서 3차까지의 사항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문화적인 교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을 그리는 화원이나 뭐 같이 가서 춤을 추던 소동들, 마성제인 등도 함께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조선통신사가 타고 갔던 배를 모형으로 만드는 건데, 지금은 이제 높이 층고 때문에 닭 같은 거 전부 제거되어 있고요. 역사관 안에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배 모형을 비롯해 당시 왕이나 문무백관이 행사에 입었던 의복인 금관조복, 그리고 부채 등도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한편엔 통신사로 갔던 조선인의 숫자를 빛으로 형상화한 미디어 아트 작품도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렇죠. 이처럼 한일 양국의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돼 올해 5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한일 양측 다 민간에서 주도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일이 공동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현대에도 한국과 일본의 민간 단체에서 먼저 주축이 되어서 교류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부산 남구의 용호 별빛공원. 2022 조선통신사 축제가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개최돼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쾌청한 날씨 속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조선통신사 관련해가지고 SNS 통해가지고 알게 돼서 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았는데요. 오랜만에 행사에 정말 다들 들뜬 모습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준비를 하지 못했었는데 약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용호 별빛공원은 이게 이기대가 있듯이 이기대는 과거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관광을 한 그 기록도 남아 있을 만큼 조선통신사와 인연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번 축제에서는 배움이 있는 축제, 즐기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였고요. 조선통신사에 대해 온몸으로 알아보는 시간. 이곳에선 직접 배를 만들어보는 체험이 한창인데요. 기분이 확 튀고 재밌어요. 친구는 조선통신사가 뭔지 알아요? 통신사가 뭐였더라? 조선은 알겠는데 들은 게 카드 통신사밖에 없는데. 귀엽네요. 역사 공부도 좋지만 더 좋은 건 가족이 함께 공식 축제에 참여했던 겁니다. 위드 코로나로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거는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소풍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행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도 좀 대외 활동을 성넓게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좋아요. 올해 축제는 평화의 바람을 주제로 열렸는데요.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평화의 가치와 평화 구축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는 참여를 통한 배움이 있는 축제로 준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험거리가 많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코백과 부채 만들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페이스 페인팅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여기 온 거예요. 좀 더 많은 체험 해보려고요. 또 하나, 의복 체험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때 그 시절 문화 교류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통신사들의 복장을 직접 입어보는 아이들. 이런 체험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의상채비 맞추고 오, 가마에 오르는 건가요? 올라가나 봐요. 이야. 멋지네요. 이렇게. 멋진데요? 역사적인 의미도 좀 체험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맞이해서 시기가 날씨도 좋고 굉장히 재미있고 좋습니다. 근데 모자가 좀 무겁고요. 일단 그리고 어머 그리고 실제로 문화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일기장에 쓸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다들 카메라를 꺼내들고 연신 찍어대는 것이 있었으니 대체 뭘까요? 사람들을 시선 집중하게 만든 이것, 바로 조선통신사 오. 선입니다. 이야, 박물관에서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움직이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수백 년 전 조선과 일본으로 가던 배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본격적인 출항에 앞서 펼쳐진 공연. 신명나는 가락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 왕래한 조선통신사. 한일 양국은 이로써 평화의 길을 열었고 그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재현해 2002년부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배에 오르는 사람들. 이번 승선 체험은 온라인 신청을 받은 지 2분도 채 안 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18년 금강송 909그루를 사용해 실물 크기로 복원한 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선통신사선이 영호만 보도에서 5, 6도를 가게 됩니다. 근데 실은 5, 6도라는 곳은 조선통신사가 출발할 때 많은 바람으로 인해서 시가 부러지고 돛대가 부러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가는 것은 옛날에 백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문화적인 탐방에 그것도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푸른 바다로 나아가는 조선통신사선. 그 길이가 34m, 너비 9.3m, 돛대 높이는 22m에 달하는데요. 한마디로 거대한 바다 위 선상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풍스런 배 위에서 사람들은 오랜만에 축제를 만끽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좀 우울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뭔가 공연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승선해서 그것도 관람을 할 수 있고 또 조선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관광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 좋네요. 용호만에서 이기대, 오륙도를 도는 코스. 1시간 남짓한 이 여정에 공연도 빠질 수 없는데요.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아주 배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들 정말 흥겨워하시더라고요. 바람잘 불고 시원해서 좋았어요. 색다른 체험이었고 그리고 안에서 공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아주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행사장 한편에선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평화의 문화사절단 행렬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예술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전과는 달리 올해는 시민 참가자 위주로 꾸며졌습니다. 단송에서 영산대학교에서 일단 과가 연기를 이제 전공하는 과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공연하는 연극하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런 행사 같은 거에도 지금 저희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누구나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멋진 그 옛날 옷도 입어볼 수 있어서 아이에게 교육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즐거운 추억이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행렬 준비를 하고 있죠. 드디어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악대가 행진하고 조선시대 복장을 한 행렬이 깃발을 펄럭이며 그 뒤를 따르는데요. 용호만 메리푸드공원에서 용호 별빛공원까지 1km의 거리를 취타대, 악사 등으로 구성된 행렬이 지나갑니다. 이색적인 풍경에 제일 신난 건 바로 아이들인데요. 안 그래도 오늘이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고 색다른 경험을 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렬 가마 위엔 정사 역할을 하는 분이 앉는데 올해는 시민공모로 선발된 어린이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과거 조선통신사 행렬에선 유명인이나 지자체 관계자가 주로 맡았다고 하는데요. 행렬에 참여한 또 다른 어린이도 많이 보이죠. 이는 평화의 길을 열었던 조선통신사 행렬에 앞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갈 미래 세대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용호 별빛공원은 축제로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오래전 의미 있는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며 모처럼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울려 즐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의 조선통신사 행사는 3년 만에 여는 첫 대면 행사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참 참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 즐거운 그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지금의 아이들이 즐거움 속에서 곳곳에서 조선통신사라는 캐릭터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그냥 좀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코로나에 빼앗겼던 우리의 봄. 드디어 봄 축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옛날 조선과 일본의 평화를 기원하며 양국으로 갔던 조선통신사.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활동으로 주말이 풍성해졌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린 축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재밌게 보셨나요? 참 반갑네요. 조선통신사 축제가 아마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종종 놀러 가봤어요. 그러니까 용두산 공원이나 또 이 광복로 일원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또 용호동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것도 조선통신사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곳이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날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설레고 그쵸. 그랬는데요. 특히나 조선통신사선 이 실제와 모양과 크기를 똑같이 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잖아요. 거기에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오셨던 시민분들 정말 특별한 추억 하나 안고 가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